자,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죠.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입술 소리, 그죠? 무, 뿌, 프, 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윗잇몸과 혀 끝에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잇몸 소리 해가지고요. 드, 뜨, 트, 스, 스, 르 같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새잎천장과 혓바닥, 그쵸? 새잎천장 소리 해가지고요. 즈, 쯔, 츠로 또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린 입천장과 혀뒤, 그래서 여린 입천장 소리 연구개에서 그, 크,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흐, 이렇게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또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우리가 자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소리가 날 때에 목청의 떨림 여부, 목청을 떨리면서 소리 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와 울림소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 안 울림소리죠? 그죠? 그에 비해서 요 네 가지 소리는 울림소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울림소리는 또 코를 사용하는 콧소리, 비음, 그죠? 그 다음에 코는 사용하지 않고 혀 양옆으로 소리를 흘러보내는 흐름소리, 이음으로 이렇게 또 울림소리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울림소리는 요 뭐예요? 네 가지고 나머지는 다 안 울림소리다. 이렇게 살필 수 있고요. 울림소리를 내는 방법, 코로 그 다음에 혀 양옆으로 흐르면서처럼 우리 안 울림소리도요. 이 안 울림소리도 어떻게 소리 내느냐에 따라서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먼저 파열음이 있습니다. 파열음. 이 파자는 뭐예요? 터트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트 같은 소리가 바로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터트리다 이런 거예요. 그죠? 파열시키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 울림 소리는요, 어떻게 소리 내느냐? 파찰음. 그죠? 파는 뭐예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터트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찰은요, 마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기의 흐름을, 흑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트리면서 마찰을 시키면서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소리를 막았다가, 그 다음에, 그 좁은 서서히 터트리면서 마찰을 일으켜요. 그래서 터트리고 마찰을 시키는 소리, 파찰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찰을 시키는, 마찰만 터트리지 않고 마찰만 시키는 소리가 있죠? 다시 말해서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좁은 틈 사이로 내보내면서 마찰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이 막았다 터뜨리진 않죠. 마찰만 시키죠. 또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바로 마찰음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울림소리는 그죠? 어떻게 해요? 비음 했잖아요. 바로 공기를 입안의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콧소리란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울림소리에서 이음 설명했죠.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흘러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예요. 이처럼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또 자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소리 내는 방법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우리 자음 소리가 이런 방법으로 소리가 나와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며 우리 소리를 이해하는, 우리 자음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자음은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소리죠. 브, 드, 그 이런 것들은 예사소리죠. 즈, 스, 그죠? 이런 것들이 예사소리예요. 그에 비해서 이렇게 겹자음으로 표시된 것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칠게 표기된 이런 소리들 있죠. 프, 트, 크, 츠, 다 거센 소리예요. 그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 자음의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자음을 나누어서 그 느낌을 설명하면 보다 자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이 자음, 어디에 닿아서 나는 우리 자음을 표기한 이 기호들이잖아요. 이 기호들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기억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만들었죠. 참 멋있어요. 그죠? 이런 소리들을요,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었는지 현대 어떤 과학으로 또 한번 증명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음 제자의 과학성은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된다. 자음을 소리내게 하고 발음기관의 변화를 엑스레이로 촬영했다. 촬영 결과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은 기역, 혀끝이 위 잇몸에 닿는 모양은 니은, 입술의 모양은 미음, 이가 서로 엇갈려 있는 모양은 시옷, 목구멍의 모양은 이음과 일치하는 것이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17자. 그것은 세계문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과학적인 시도였다. 또한 한글은 소리를 내는 발음기관의 모양과 글자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시기적이고 배우기도 쉽다. 이처럼 입술의 모양을 본따 미음을 기본자로 하여서 획을 더하죠. 그 다음에 겹쳤죠. 그 다음에 거칠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술 소리의 문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혀의 혀가 이렇게 휘어진 모양을 니온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가역해서 드와 그 다음에 쌍으로 틀을 만들고 또 이빨 모양 그쵸? 본 따서 시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혓바닥과 입천장이죠? 혓바닥과 입천장에 이렇게 닿는 모양을 입천장에 혀가 이렇게 닿는 모양을 본떠서 즈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쌍지읒 그 다음에 츠가 거칠게 획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역도 마찬가지죠. 뒷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목구멍 모양 그 다음에 거칠게 한 이런 식으로 우리 자음의 기호도 그죠? 굉장히 체계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어의 자음 체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